가족을 생각한다면 공포에 팔지 마십시오. 계좌가 2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8천만 원. 아이의 교육비가 떠오르고 배우자의 노후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전부 팔아야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이 공포와 섞이면 10년 동안 모아야 할 자산을 가장 무서운 날에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는 투자자는 혼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면 계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분위기가 흔들리고 배우자와의 신뢰가 흔들리고 아이에게 써야 할 돈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투자는 수익률보다 먼저 돈의 사용 시기를 나눠야 합니다. 3년 안에 쓸 전세금, 아이, 학원비, 대학 등록금, 부모님 병원비를 QLB, TQQQ에 넣었다면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돈은 버텨야 할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입니다.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리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쓰지 않을 돈이고 생활비와 비상금이 따로 있으며 배우자와 투자 비중까지 합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돈까지 공포에 팔아버리는 것은 가족을 지키는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가장 무서운 날의 감정과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억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됐을 때 전부 팔면 8천만 원의 손실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해도 다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기다립니다. 오르면 이미 늦었다며 또 기다립니다. 결국 하락장에서는 공포에 팔고 상승장에서는 비싸 보여 사지 못합니다. 가족을 위해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미래 자산을 낮은 가격에 포기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투자에는 4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월급에서 대출, 원리금, 보험료, 교육비, 식비를 먼저 빼십시오. 시장이 반토막 나도 다음 달 생활에 문제가 없는 돈만 투자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남겨두십시오.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이라면 최소 2,400만 원은 투자 계좌 밖에 있어야 합니다. 외벌이거나 대출 부담이 크다면 더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현금이 있어야 폭락장에서 가족의 생활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계좌가 떨어졌다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오는 순간 투자는 기다림의 게임이 아니라 상환 기한과 싸우는 게임이 됩니다. 주가는 회복할 시간을 선택하지만 대출이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찾아옵니다. 가족에게 가장 위험한 투자는 손실이 난 투자가 아닙니다. 손실을 빨리 만회하겠다며 생활비와 대출까지 끌어오는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TQQQ의 최대 비중을 미리 정하십시오. TQQQ가 크게 하락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우자와 아이에게 짜증을 낸다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비중의 문제입니다. 폭락이 와도 가족의 생활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준만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떨어져도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QLB, TQQQ에 투자하면서 계좌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손실을 보고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다시 확인하고 퇴근 후 가족에게 짜증을 낸다면 그 투자는 이미 가정의 평온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날에 정한 금액만 매수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배우자와 계좌를 함께 보십시오.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생활비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TQQQ 비중이 약속한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달에도 같은 금액을 무리 없이 투자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익률보다 먼저 가정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크게 떨어졌다면 괜찮은 척 숨기지 마십시오. 2억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됐다면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현재 손실이 얼마인지, 앞으로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상황이 오면 비중을 줄일 것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숨긴 손실은 공포를 키웁니다. 공포가 커지면 거짓말이 생기고, 거짓말이 생기면 투자보다 먼저 신뢰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손실을 공개하고 함께 세운 규칙을 다시 읽으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3년 안에 쓸 돈을 넣지 않았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따로 있다. 대출을 받아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 TQQQ는 정한 비중을 넘기지 않는다. 10년 동안 같은 원칙으로 투자한다. 이 5문장이 하락장에서 가족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최고 수익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TQQQ로 몇 %를 벌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모가 돈 때문에 싸웠는지, 서로를 탓했는지, 아니면 침착하게 약속을 지켰는지를 기억합니다. 배우자도 급등 종목을 마친 사람보다 가족의 돈을 투명하게 관리한 사람을 믿습니다. 강한 투자자는 무조건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활비까지 넣고 버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강한 투자자
생활과 기다릴 수 있는 돈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 가지고 하락이 와도 가족의 생활을 바꾸지 않으며 가장 무서운 날에도 평온할 때 세운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락장에서 가족을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포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손실을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출을 끌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면 가족의 미래를 공포에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켜야 할 것은 주가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세운 원칙입니다.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 속에서 깨진 부부의 신뢰와 무너진 가정의 평온은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흔들려도 가정은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의 생활은 현금으로 지키고 10년 뒤의 미래는 수량으로 준비하십시오. 아이의 대학 등록금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부모, 배우자가 은퇴를 앞두고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는 가정, 대출 걱정 없이 가족과 편안하게 아침을 먹는 미래, 그것이 오늘 공포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준비된 장기 자금까지 공포에 팔지도 마십시오. 생활은 현금으로 지키십시오. 위험은 비중으로 통제하십시오. 미래는 꾸준한 수량으로 준비하십시오. 가족을 생각한다면 공포에 팔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만든 원칙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